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9년 만에 정권을 되찾은 민주당은 환호했고 국민의당은 참패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전라북도 유권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국에서 가장 높은 64.8%의 지지율을 몰아줬습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도민들이 전략적으로 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총선 결과 전북 10개 의석에서 무려 7석을 쓸어 담았던 국민의당이 이번에는 민주당의 3분의 1 남짓한 표를 얻는 데 그쳐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라북도가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관련 7대 공약에 맞춰 모두 18개의 세부 사업을 구체화해서 새 정부 정책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표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도민들은 압도적인 지지로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9년 만에 정권을 되찾은 더불어민주당은 환호했고 국민의당은 참패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원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되는 순간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개표 초반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문재인 후보가 우세를 이어가자 당직자들은 여유 있게 개표 방송을 지켜봤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전북 득표율은 64.8%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9년 만에 정권을 되찾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 결과를 촛불 시민의 승리라고 규정했습니다. 촛불 민심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서 적폐 청산 그리고 국정농단 세력과 그 연대 세력을 하나하나 새롭게 청산하는 반면 국민의당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선거 막판 안풍을 기대했던 국민의당은 3위로 밀린 투표 결과에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접전이 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전북 득표율도 문재인 후보보다 3배 가까이 낮은 23.8%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을 줄은 몰랐지만 어려운 선거라고 생각은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이 결국은 될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좀 몰아주자 이런 심리적인 판단도 있었던 것 같고.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전북 국회의원 7석을 가져가며 민주당의 텃밭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펼쳐진 반전 드라마에 두 정당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지지율은 64.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몰표 현상은 약해졌지만 정권 교체를 위해 전북 민심이 문재인 후보에게 전략적으로 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득표율은 64.8%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3.8%에 그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배 가까운 큰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다만 그동안 되풀이되던 몰표 현상은 역대 어느 대선보다 약해졌습니다. 전북에서는 그동안 15대 김대중 92%, 16대 노무현 91%, 17대 정동영 81%, 18대 문재인 86%라는 몰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압도적인 승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 득표율 64.8%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예상했지만 크게 빗나갔습니다. 전북 민심이 정권 교체를 위해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문재인 후보에게 전략적으로 투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20, 30대, 40대 애들은 이른바 이 세대별 차원에서 소신 투표를 해서 될 사람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게 작용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쓰라린 패배를 딛고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이번 대선 승리로 다시금 호남의 맹주에 오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국민의당은 이번 선거에서 문재인 대 안철수의 2강 구도를 기대했지만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결국 지도부가 총사퇴를 결정했는데요. 전북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20%대의 낮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북 제1당으로서의 위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문재인 후보뿐만 아니라 홍준표 후보에게까지 밀린 것으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순간 국민의당 전북도당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당직자들은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엇비슷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 안철수의 2강 구도를 기대했지만 결과는 3배에 가까운 격차였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보수표를 잡기 위해 중도 보수 노선을 표방하면서 진보적 성향의 전북 표심을 잃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진보적 성향도 이미 안 후보에 대한 어떤 인식이 그런 애매모호한 어떤 노선 때문에 이 안 후보에 대한 지지가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 않은. 선거 결과에 충격을 받은 국민의당은 전북도민의 채찍질을 달게 받아 앞으로 전북 민심을 더 받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도민들의 그 의견을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렴하고 앞으로 그 전라북도를 위해서 국민의당이 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전라북도 도민들이 바라는 바를 읽고 힘쓰겠습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전북 10석 가운데 7석을 싹쓸이하며 전북 제1당으로 올라선 국민의당. 불과 1년 만에 실시된 선거에서 참패하고 지도부마저 총사퇴하기로 하면서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지난해 전라북도 총선은 국민의당, 올해 대선은 민주당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한 번씩 공방을 주고받은 양측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보수층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사실상 참패에 가까운 낮은 득표율을 얻어 지역 정가의 재편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년 만에 잃어버린 전북의 민심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자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민들의 의견을 가장 중시하면은 우리 도민들께서 그런 진정성을 믿어주고 또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계속 지지를 보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국민의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승리하고도 그동안 조직력을 확장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대선을 통해 민주당으로 기운 전북의 민심이 확인됐습니다. 국민의당은 다시 유권자들에게 다가서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영입하는 게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 실패에 대한 반성이 우선이고요. 도민들이 현명해서 그 양당 체제를 유지시켜주는데 선택적인 전략적인 선택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는 것이 국민의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북의 보수 정치도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5년 전 박근혜 후보는 전북에서 13%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의 전북 득표율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3.3%,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2.6%에 그쳤습니다. 두 후보의 득표율을 더해도 5.9%에 그쳐 전북의 보수 지지층은 불과 5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진보 정당인 정의당의 부진도 아쉽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전북에서 얻은 득표율이 4.9%에 불과해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해 촛불 집회 등으로 전북에서 진보 정당의 존재감을 알려 절반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우세가 점쳐지지만 국민의당이 서력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 정당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전북의 유권자들을 설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선은 끝났지만 전북의 민심을 붙잡으려는 정당의 경쟁은 다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전북을 농생명과 금융산업 전통문화체험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발전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발전 공약은 크게 7가지로 1번 공약은
농생명산업 수도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2단계 식품 클러스터, 바이오 미생물 종자 클러스터 등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종자, 농기계 하면 김제, 미생물은 정읍, 첨단 농업은 새만금, 이곳 익산은 식품 산업의 메카로 키우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기금 전문대학원 신설 등 전북을 연기금 금융 중심지로 만들고 탄소산업 같은 차세대 성장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도 공약했습니다. 새만금 전담부서의 청와대 설치 등 새만금 사업의 지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전북을 환황의 경제권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 멈춰버린 성장 엔진을 되살리고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할 것입니다. 전북 경제 살려내겠습니다. 전통문화와 생태 환경을 기반으로 한 한국체험 1번지 조성, 무주 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 전국을 2시간에 관통하는 SOC 구축, 자치와 분권이 가능한 지속 가능한 전북 등도 7대 공약에 담겨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양선박 금융공사 신설 등을 통한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7월 조선소 가동 중단이 공고된 가운데 공약이 지켜질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의 차별과 소외를 의식한 듯 전북을 호남이 아닌 독자 권역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방분권 강화, 세계 잼버리 대회 지원,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 같은 노인복지 공약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발언을 조창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호남 차별, 그 안에서도 광주 전남에 비해 소외된 전북 민심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독자 권역으로 전북을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정권 교체 후 들어설 제3기 민주정부가 호남을 홀대한 정부라든지 또 호남 가운데서 전북을 또다시 차별하고 소외시킨 정부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올 8월에 개최지가 결정되는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에도 중앙정부가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지방 분권을 위한 개헌도 약속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재정 분권이 필수적이라며 8대2 비율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입니다. 이것을 7대3을 거쳐서 6대4까지 그렇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노인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는 기초연금 상향 지급 등 다양한 노인 복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치매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치료하는 치매 국가 책임제를 약속했습니다. 치매 전문 병원을 또 전국 각 지역마다 다 지어서 어르신들이 치매가 되시는 분들은 아무런 개인적인 부담 없이 국가가 치료를 다 책임지는 그런 치료 국가 책임제 또 약속드립니다. 또 틀니와 임플란트, 보청기 구입에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고 노인을 위한 공공근로 일자리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는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이 눈에 띄는데요. 전북 도민들의 관심을 끄는 정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나금동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고 있는 도민들에게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즘 전북 지방이 미세먼지로 인해 가지고 시민 생활이 아주 어려워요. 특히 목이 칼칼하고 나도 역시 목이 칼칼해가지고 감기 들면 아주 오래 가요.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예보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대통령 직속의 미세먼지 특별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도 늘어납니다.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자기 앞가림하기도 힘든 그런 세상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우리 어르신들께 효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나서 치매 문제를 해결하고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은 절반으로 낮춘다는 것도 주요 노인 공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휴대전화 기본 요금을 없애고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해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횟수와 거리 제한 없이 마음껏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정책도 추진합니다. 0세부터 만 5세 이하 영유아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150만 원의 출산수당은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엄마 아빠 모두 마음 편히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월급의 40%인 육아휴직 급여를 3개월간 2배 80%로 올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져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길 유권자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이었던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만큼 새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감도 클 수밖에 없는데요. 전북 도민들은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주혜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전국 불안과 경기 위축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없이 힘겨워진 상황. 시장 상인들은 첫째도 둘째도 서민 경제를 살려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서민 경제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우리 국민, 온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을 하시면 좋겠어요. 청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만큼 반드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주문과 일자리가 일단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에 비정규직 문제가 많이 심하잖아요. 그게 이제 정규직으로 많이 전환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고 여성과 육아 문제에 대한 바람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나서도 직장 생활할 수 있도록 육아나 여성 정책을 조금 더 신경 써주는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정혼란과 분열이 심각한 만큼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항상 낮은 자리를 앉아서 국민들을 우러러보면은 그 화합 정치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미래의 유권자로 모의 투표소를 찾은 청소년들도 성인 못지않은 당찬 주문을 쏟아냈습니다. 저희 청소년보다 어린 학생들이 더 좋은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대통령에 대한 도민들의 바람은 제각기 달랐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기대는 한결같았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다음 달 24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리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개막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지 주목됩니다. 전라북도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170개국 2천여 명이 참가하는 국제 행사고 다음 달 말이면 총리와 장차관 등 새 정부의 조각도 마무리되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달 문화체육부를 통해 대통령의 대회 개막식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직후 임명한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이 모두 전남 출신이라 같은 호남인 전북 출신의 인재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것으로 우려됩니다. 국무총리 내정자 이낙연 전남지사는 전라남도 영광 출신이고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임종석 전 의원은 전라남도 장흥 출신입니다. 이에 따라 호남 몫의 추가 인선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전라북도가 요구한 전북목 찾기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춘진 전북도당 위원장은 호남 몫의 인사 대신 전북 몫의 인사 등용이 필요하다며 문 대통령에게 다음 인사 때 전북 출신의 인선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8개월 만에 전북에서 처음으로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3월 진안군의 모 과장 등 공무원 2명이 진안군 체육회 회장 등 임원진으로부터 1인당 5만 원짜리 저녁 식사를 대접받은 사실이 행정자치부의 공직감찰에서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전라북도의 이들 공무원 2명을 징계 처분하고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통보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6분쯤 전북 부안군 위도 북북서쪽 32km 해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전북소방본부와 전북도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북에서 세 번째로 발생한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나 감지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고 기상청도 지진 규모가 약해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7도로 오늘보다 9도가량 높은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모레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낮 동안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비가 온 뒤 낮 기온이 27도 안팎까지 오르는 맑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